잠을 자고 있던 중 오른팔에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을 느낀 여성이 놀라 자다 깨서 연신 팔을 주무르며 감각을 되돌아오게 하려고 한참 동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모습을 본 남자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오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팔의 마비 증상을 호소하던 영국인이 한국에 침 치료를 받은 후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스토리보드 작가이고 보통 집에서 업무를 해요. 주로 TV나 영화 광고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제작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 여유가 많지 않아요. 빠르게 완성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서 작업하기도 해요. 좋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와 함께 스토리보드의 세심한 작업과 검토는 매우 중요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새벽 늦게까지 작업하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 긴 시간 작업을 하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게 되다 보니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 무리했나 싶어 집안에 있는 전동 안마기로 몸을 풀어보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했지만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통증에도 익숙해지면서 작업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중 오른팔에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놀라 자다 깨서 연신 팔을 주무르며 감각을 되돌아오게 하려고 한참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더니 무겁던 팔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온 경험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잠자는 자세가 잘못되어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고 나면 팔의 근육이 제대로 안 움직여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랬는데 한 번 이렇게 마비되면 3에서 4주 동안은 그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저와 제 가족들은 뇌졸중이나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모두 방문해 보았어요. 의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뇌 쪽은 이상이 없고 신경이 약간 눌린 건지 짐작만 할 뿐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증상이 자주 그리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오른팔이 마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더니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증상도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포크도 못 들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꼭 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리에도 통증이 느껴져요. 이전에 책상 다리를 하고 30분쯤 상체를 숙여 어떤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신경이 잘못 눌렸는지 다리가 마비되어 3주 정도 발을 끌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비 증상이 왔던 오른팔이 회복 중인데 나머지 왼팔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수도 못하고 운전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매일 똑바로 누워 자면서 양팔을 배 위로 얹고 자는데도 양손 새끼손가락이 마비되는 것을 느껴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 제가 자고 있던 자세를 보면 양팔을 배 위에 올려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 다 되었을 무렵 일어나 기지개를 피려고 팔을 벌리려는 동작을 하는데 팔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또 느꼈어요. 팔을 드는 것과 접는 것도 되질 않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내 팔이 또 움직이질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의 통증과 마비 증상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에 당황했고 저의 가족들 또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마비 증상이 반복과 호전이 계속되었고 불안했던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꽤 유명한 종합병원에도 가보았어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영국 종합병원의 의사는 집 근처 병원 의사들과 다르게 목 디스크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목 디스크가 조금 돌출되어 있긴 해도 이 돌출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목 디스크 때문에 팔에 마비가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목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으니 스트레칭을 꼼꼼히 하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주 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경직된 자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통증을 동반한 오른팔의 마비 증상은 여전했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통증을 잡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영국의 최고라는 병원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고작 물리치료와 통증을
일시적으로 잡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전부인 이 상황이 그저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감각이 없어지니까 점점 뻣뻣해지고 붓더니 욱신거리는 통증까지 생겼어요. 설상가상으로 허리와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일을 멈추고 건강회복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오른팔 마비가 호전되길 바라며 온몸을 마사지해주는 노력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동생이 한국에서 거주하던 중이었는데 제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팔이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괜찮냐고 걱정하는 동생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때도 동생은 한국의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지만 그 말을 애써 무시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때는 동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의 괜찮아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자 남편은 동생에게 연락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과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동생을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고 한국의 여행이 아닌 치료 때문에 가는 것이라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영국 병원의 진료비가 비싸긴 하지만 비행기까지 타고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침을 맞으러 가는 것이 내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영국 집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병원이고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도 한국보다 실력이 좋을 텐데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받으러 한국의 한의원까지 가게 되다니요. 그리고 이제야 고백하지만 저는 한의원 치료를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에요. 영국인에게는 침이나 한방치료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 받은 치료가 도움이 안 되었기에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찾은 거예요. 영국에서 평생 살아온 제가 생소하고 처음이지만 이제는 몸이 너무 아파서 뭐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저를 배웅하러 나온 동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 대한 반가움과 걱정스러움이 보여 괜한 걱정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동생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곧장 서울 강남의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허리가 아플 때 주로 가는 한의원에 갈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한국의 한의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 한의원의 모습이 약간은 노후되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위생이 좀 걱정되는 중국 같은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본 한의원은 영국의 병원보다도 고급스러워서 대형 병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한의원 직원들은 친절했고 진료 시스템도 전문적이었어요. 한의사는 제 팔을 보자마자 마비 증상이 심하긴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증상은 호전될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을 물어보면서 제 손목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저는 손목을 만지는 것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저의 맥박을 느껴서 신체를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몇 가지 질문과 손목을 만지는 것만으로 저의 생활 습관과 전반적인 식습관까지도 모두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했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흉곽출구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 어리둥절했고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인가 싶어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흉곽출구증후군이 이름이 무척 낯설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흉곽출구증후군은 목이나 어깨의 자세 변형으로 신경들이 압박되면서 손저림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팔이 저리고 손가락에 무감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통증이 동반하면서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의사와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 뒤 바깥쪽에 있는 치료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이 질환이 어깨 아래 공간이 좁아져서 발병한 것으로 어깨 아래의 공간을 넓혀주고 다시 그 공간이 좁아지지 못하도록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금방 괜찮아졌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온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동생의 집에 머물며 매일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와 추나치료를 병행했어요. 추나치료를 병행하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발을 막기 위해서 한약도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초반에는 마비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괜히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제 팔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 또한 너무 신기하다며 기뻐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은 꽤 많이 좋아진 제 모습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될 마비 증상을 도대체 몇 개월을 불안해하고 몸에 좋지 않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견뎠는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오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불편했던 허리와 어깨도 많이 좋아져서 그날은 동생과 함께 산책을 하며 한국 관광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한의원에 간 결과 제 팔은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깜짝 놀랐던 이유는 치료비였습니다. 거의 매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추나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쓴 돈은 고작 하루 5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아마 이렇게 진료를 받고 병원에 다녔다면 10배는 더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영국에도 이런 한의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의원이 정말 많다는 것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한국 여행을 즐기고 건강까지 되찾게 되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영국에서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하지 않고 스트레칭도 해가며 말이죠.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한의사분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에는 우리 한의학이라는 의술이 외국인들에겐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양 의료는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는 모습을 환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래도 한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현상을 치료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차 우리의 한방치료가 세계 각국에 진출하며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침이나 부항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수천 명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침을 놓기도 하고 이러한 유행의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레이스 씨가 오른팔 마비를 완벽히 치료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되찾은 모습에 한국의 침치료의 우수성이 새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 씨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